나라 모습이 갈수록 한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요, 이 정쟁이 난무하는데, 미러 K스포츠, 최순실이 그 딸, 승마하는 딸, 또 딸이 다니는 학교, 또 새로운 이제 항태자로 등장한 차은택이와 창조경제 문화융성, 그리고 그가 이 광고를 주요 공기업에서 싹쓸이했다. 또 그가 문화융성 그리고 창조경제의 단장들을 맡으면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국가 예산을 많이 썼다. 그리고 창조경제 문화융성 관련해서 K자가 붙는 각종 사업을 미러와 K스포츠가 독식을 한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유학과 독일 유학과 관련해서 승마죠. 지원을 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3년 전에 최순실이 딸이 승마대회에서 2등을 해서 그 경과를 조사하라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이 아직도 있냐 이래서 옷을 벗었다. 참 말이 많습니다. 야당은 또 기껏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사드의, 백남기의, 세월호의 이런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발등에 불인 다급한 경제 문제에서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한치도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저는 노동개혁이 경제개혁에 단 몇 프로라도 영향을 미칠 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요. 그것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개혁안을 내야 되는데 노동계의 반발, 이미 구조화된 기득권 노조의 반발, 그리고 거기와 결탁된 정치권, 운동권 등으로만 인해서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계획이라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고 정부의 돈을 각자 갖다 써서 나눠 먹고 더 나아가서 도둑질 해먹고 거기에 또 백과 배경이 작용하고 이러면서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허구한 날 우병우니 최순실이니 재단이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에서요, 저 같은 인터넷 방송을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개진하는 부분도요, 확고하게 한쪽에 자빠져야 됩니다. 낙곰수나 뭐들처럼 요즘 그쪽에서 방송 많이 하대요. 팟캐스트나 무슨 인터넷 방송처럼 확실하게 야권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자빠지거나, 안 그러면 확실하게 보수의 입장에 대해서 무조건 실드 치고 옹호하는 쪽으로, 정권 편을 드는 쪽으로 자빠져야 시청자도 보장이 되고 또 거기에 구미에 맞는 내 지르는 발언들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것도 사람이 모이고 돈도 들어오고 돈 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한쪽에 줄을 서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객관적으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건요, 보는 사람도 적어요. 제가 제목에 김제동이 내어 걸고 문재인이 내어 걸고 이러면 많이 봅니다. 제가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 문제들을 질타하면서 이 뉴스 브리핑에 이 꼭지로 다루게 되면 별로 안 봐요. 자, 저는 대중 계몽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사회 개혁 방향을 위해서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솔직히 시청자들의 수준을 따라가다가는 이 방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제 이 계획대로 갖고 가면 솔직히 말하면 많이들 보지를 않습니다. 자극적이고요, 원색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자빠지면 그쪽에 있는 빠돌이들은 다 봅니다. 좀비들은 열심히 보고 찬양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고쳐라. 이러고서 어떻게 정권을 창출하고 계획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저를 비판하고 안 봅니다. 자, 야당의 문재인이 무슨 물에 빠져 죽겠다. 그리고 사드 잠정 중단?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니까 제가 또 그 말하고 김제동이 이야기하니까 황장수 정신 좀 차렸는 줄 알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스콜로 놀구나. 자, 이 양쪽 빼고 나면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왜 미국 사회에 트럼프나 샌더스가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인터넷 방송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저도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보고 무슨 뭐 부분이란 말을 자주 쓴다. 뭐 예를 들으란 말을 자주 쓴다. 자 이런 말을 추임새를 넣는다. 방송에 음향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웃으면서 해라. 자, 저도 여건이 되면 아주 TV 방송에서 보여주는 퀄리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뭘 하지 아이템을 퇴근하면 내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사들도 캡처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자, 아침에 오면 그거 자료 출력도 저한테 도와줄 손도 별로 없습니다. 혼자서 PD부터 기획부터 한마디로 작가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합니다. 어떤 원고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여러분들 보는 어떤 부분에서 앵커들이나 패널들 잘하죠. 패널들은 가끔 가다가 자기한테 기회 들어오니까 1, 2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앵커요? 앞에 프롬프터에 내용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녹화 뜨는 방송에 보면요. 날고 기는 앵커도 녹화해서 단 1, 2분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진행을 위한 멘트도 계속 NG를 내갖고 몇 번씩 다시 찍습니다. 원고나 프롬프트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해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그야말로 이 천형 같은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이 방송에 지금 서포트하는 사람 둘이 있지만 이 두 사람도 이거 전공도 아닙니다. 솔직히 억지로 가르쳐서 가고 있어요.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가라 해서 스튜디오 다 뜯어서 다시 이사 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이 방송의 퀄리티 갖고 지적을 하십시오. 뭐 그건 괜찮은데 그런 어떤 이런 조건에서 제가 이러기보다는 한쪽을 확 편을 들어서 줄을 서면 아마 방송 운영을 하거나 걸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거 안 하고 이런 걸 접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누구의 돈도 받지 않고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이 방송을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에서 제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고 공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뭡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이 박 대통령이 미르나 K스포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박 대통령하고 관계 있든 없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자, 거기에 최순실이 등장하고 거기에 안종범이 등장을 했고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정윤회 씨 이야기하다가 이제 정윤회 대신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은택, 옛날에 정윤회 씨는 다들 추정이고 추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윤회 씨 의혹과 관련해서 규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순실까지 이름이 나온다면 최순실 씨는 뭐 대통령한테 뭐 보석을 사다 주거나 한복을 갖다 드렸다거나 이게 내가 볼 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인이 그럴 수 있지요. 그게 얼마짜리냐 그것도 별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최순실 씨가 권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규명하기가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정권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는요. 나중에 뭐 터져나올지 모르지만요. 다만 최순실이 딸이 과거에 승마와 관련해서 승마대회에서 입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때 유진용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장 과장이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이하여대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학점을 받고 또 외국에 나가고 독일에 가서 승마 훈련을 하고 거기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 마사에도 또 등장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좀 많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는 그야말로
문을 닫아버리는 게 정답인데요. 이것이 뭐 K 프로젝트니 K 미리니 K 스포츠니 해서 대통령과 관련되는 각종 문화 사업이나 스포츠 사업, 또 해외 지원 사업 등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뭐 K-팝이나 K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에 어떤 이런 관련 시설들을 짓는 건설과도 조금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현 정권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왜 저렇게 많이 강조하는가 의문을 가졌던 사람은 최근에 차은택이라는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핵심에 있는 한 CF 감독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거 발상을 했거나 주도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차은택이 그런 걸 하려면요, 온전히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현 정권의 그런 사업을 위해서 몸을 던졌어야 되는데, 광고는 광고대로 KT 등에서 다량을 수주하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쓰는 데는 깊숙하게 개입되고, 본인이 직접 직책을 맡아서 하면 예산을 쓰거나 여러가지 부분에 책임이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뒤로 빠져서 이 허수아비를 세우려다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뭐 주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전경련을 중심으로 이렇게 엮이게 되고, 거기에는 기여하는 어떤 기업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는 또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았나. 뭐 문화와 관련해서는 CJ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장님도 얼마 전에 특사로 풀려났지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은택은 노출된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진실이 다 터져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가. 자, 지금 야당이 질문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 있는 김재수 장관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병우 수석의 지금 처가 땅 문제까지도 지금 조사가 들어갔는데, 기영시시 옆에 있는 땅은 한마디로 차명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의 장인의 친척인 사람의 가족들이 그걸 관리해주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저는 박 대통령이 차후에라도 험한 일을 안 겪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있을 때 빨리빨리 꼬리를 잘라서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일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가? 옆에 몇 사람의 간신이 박 대통령을 정말로 어려운 길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요, 문재인 대표는 물론 반드시 정권을 갖다가 교체하겠다라는 의지로 한강투신 운운을 했지만은 야권의 유력 후보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싱크탱크도 띄우고 재단도 띄우고 하니까 대세론이 그냥 눈앞에 다 보여서 이 권력이 나눈 당상 같느냐라고 이렇게 보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야권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좀 고무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면요, 제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요, 사드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태도를 견지해서는 저는 정권 교체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내년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다루어가는 어떤 수준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지금부터 1년쯤 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야기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1년쯤 전에 박 대통령이 9월 3일 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갈 때쯤 지금 같은 위기였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영향을 행사해서 북한이 육자회담으로 복귀하고 어쩌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1년 사이에 상상을 못할 정도로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대선까지 1년 2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그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 정권을, 그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색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드나 국가안보,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등에 대해서, MD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회개혁을 바라고 경제개혁을 바라지만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에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갈 겁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것도요. 내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국가안보와 경제개혁, 사회개혁, 부패척결을 보다 더 이렇게 강화된 접근을 갖다가 내놓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라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요. 정말 당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국민 앞에 던지려고 합니다. 주거 문제, 대학 입시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 비정규직과 한마디로 이 알바생들, 일용직들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 썩은 노동 문제들, 그리고 나눠 먹기식 이 부패한 복지 문제들, 방산 비리 문제들, 그리고 관피아들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판이 되어가는 국가 예산과 이 금융 어떤 대출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가계 부채, 기업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요, 시청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치판에요, 절대로 자기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좌우 보수 진보 양측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정치권 중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정치 변혁을 끌어내서 결국 국민들이 그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국민들 다수가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매를 때려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뉴스 브리핑이 힘들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쪽에 자빠지지 않아서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요, 트럼프가 되면 미국 사회에 기득권에 균열이 생깁니다. 트럼프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죠. 힐러리? 트럼프는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요, 공직에 있으면서 나쁜 짓을 상습적으로 했고 기득권의 앞잡이입니다. 트럼프는 욱해서, 안 그러면 쌓인 게 많아서 기득권을 한번 허물어 보겠다고 경선 과정에서 기득권에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부터 부시, 롬니까지 그렇게 달라붙어서 트럼프를 길들이려고 해도 지금까지 길이 안 들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저는 개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발전할 때요, 고매한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는 경우보다요, 개성이 남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어요. 히틀러가 세상을 발달시켰냐고요? 히틀러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가 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가 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 처칠이 성격이 좋고 개성이 없이 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세상의 발전은요, 이런 정해진 어떤 과정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우연과 개성에 의해서도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제 개성을 가지고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줄을 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야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보다 못해서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미래재단의 직원이 6명인데 월 평균 소득액이 767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연봉으로 9,212만 원이랍니다. 6명 중에 최고 연봉은 1억 6,640만 원이고 그 다음이 1억 3,640만 원이고 억대 연봉자가 2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9,110만 원, 6,341만 원, 6,341만이 2명이고요. 가장 작은 연봉자가 운전기사인지 3,203만 원을 받았답니다. 운전기사 연봉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 같은 급여는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에 육박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K스포츠는 2월에 국민이 건강보험에 신고할 때 직원 8명의 평균 소득을 578만 5천 원이라고 했고 연봉 6,942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요. 9월 달에는 28명이라고 정정 통보했답니다. 뭐 미르나 K스포츠에 뭐 대기업에 근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 콘텐츠 관계자일 수도 있고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해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삥 뜯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9천만원대, 6천만원대의 평균 연봉을 준다라는 부분이요. 재단의 직원이 받는 월급으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단이라는 데가 뭡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규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자, 적어도 재단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재단이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재단이거나 재단이 돈을 그만큼 이상으로 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요. 남 돈 삥 뜯어서 이런 월급 받아가면요. 죄 받습니다.